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머니 사정 어떠십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 통장을 갉아먹고 있죠. 마트에 가면 사과 하나 집어들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 이제 좀 살기 좋아질 때 안 됐나? 금리 언제 내리냐? 내가 산 주식은 언제 오르냐?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뒤집어 놓을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해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 이자 몇 푼 줄어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금리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꽉 잠가뒀던 수도꼭지를 드디어 돌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자산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 2026년에는 우리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요? 아니면 거품이 꺼지며 나락으로 갈까요? 박스권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던 우리 주식시장은 드디어 비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삶과 투자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주 적나라하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떠드는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돈이 되는 흐름을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돈의 흐름을 쫓아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금리 인하한다니까 이제 대출이자 좀 싸지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지구의 중력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중력에 이끌려 다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건 달러라는 자석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전 세계의 돈들이 전부 미국으로만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미국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를 5% 넘게 주는데 굳이 위험하게 신흥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을 기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났던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부탁해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이 중력이 약해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달러의 힘을 뺀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들,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댐의 수문을 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가 가장 먼저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신흥국 시장, 그리고 제조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라는 강력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입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박앤세일 중인 명품관이나 다름없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치고 집값에 관심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2026년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거고 그럼 집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마치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과도 같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바늘이 그 옆에 도사리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분명히 매수 심리는 살아납니다. 특히 그동안 높은 이자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영끌족들이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대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분명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방파제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가 대출 한도를 꽉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싸지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에게 금리 인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들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알짜배기 매물,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줍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서울의 핵심지 강남이나 한강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들이나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집을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고 무조건 집 사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물이 들어온다고 모든 배가 뜨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좋은 배만 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주식시장 정말 지긋지긋한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가 제자리 걸음인 걸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은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쌀 때 한국 주식을 사두면 주가 상승 차익의 환차익까지 더블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환율 효과 때문에라도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건 성장주들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바이오 기업처럼 당장 돈은 못 벌지만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금리 시절에는 죽을 맛이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숨통이 트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2026년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라는 불청객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경제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려고 금리를 올렸던 건데 이제는 경기가 식어가니까 다시 불을 지피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주식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칠 테니까요. 그래서 2016년 투자의 핵심은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경기 침체의 강도를 읽어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우리 내부의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늙어가는 인구 구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에만 고여있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은 기회와 위기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해가 될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라는 순풍이 불어오지만 우리 내부의 엔진이 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넋 놓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빚을 줄이되 현명하게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빚을 더 내는 건 자살골입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초입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금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 때를 대비하는 거죠. 둘째, 자산 배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이 최고였다면 2026년부터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1등 기업, 1등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매한 2등, 3등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고 해서 달러를 다 팔아치우는 건 위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만큼 든든한 보험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항상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마음 편한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양상은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2026년의 금리 인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는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줄타기가 시작되는 셈이죠. 지금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최면을 걸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신호일 뿐입니다. 바뀐 규칙에 적응하는 자는 불을 거머쥘 것이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자는 도태될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한번 걸어보세요. 빼곡하게 들어선 저 수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입니다. 2026년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물결 위에서 서핑을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된 자에게 2026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이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유망 섹터별 심층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